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7일에 합술 두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의금부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를 보면 옥년의 사건에 관련된 부지와 금의를 추구한 것이 대개는 그럴듯하나 옥년이라는 자는 당초에 부지와 금의가 제 주인의 집에 돌덩이를 던진 일을 저질렀다고 곧장하였으므로 그때 옥년을 추구하려 하였으나 원고인을 추구하면 안 되겠으므로 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보면 부인은 집에 있었으니 부지와 금의가 돌덩이를 던졌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은 옥년이 스스로 하고서 제 주인을 속인 것일 것이다. 그 뒤로 복처할 때에 어느 사람인지 모른다 하였거니와 그 당초 나쁜 짓을 할 때는 옥년이라는 자가 밖에서 보았다면 어느 사람이 한 짓인지 분명히 알 것인데 이와 같이 말하였다면 옥년이라는 자가 스스로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공사는 아랜대로 연하하되 옥년이라는 자가 제 주인을 속이고 처음에는 부지 등이 돌을 던져 나쁜 짓을 하였다고 말하고서 형추 때에는 어느 사람인지 모른다고 한 사연을 다시 치고 하라. 고 반부하도록 하라. 또 전일 형조가 써서 아랜 김근사 등의 공사를 가져와서 대내에 드리도록 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8일 을하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정언호가 입문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이른바 가르침이라는 것은 스승에게 달려 있으니 사도가 사람에 대하여 중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기질은 같지 않거니와 바탕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배움을 그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자는 없으니 부득이 스스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교양하여 만들고서야 사십이 따라서 바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도가 밝지 않고 사십이 아름답지 않아 선비인 자가 거의 다 학업에 게으르고 도리어 남에게 배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므로 성균관의 유생까지도 통독을 하더라도 청강하는 자가 적고 사학의 유생까지도 취약하여 장관에게 학업을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인 자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이냐고 생각하여 사진하지 않은 날이 많고 사진하는 날은 늘 지금이요. 혹 사진하더라도 곧 도로 나가니 학궁이 비어서 원우와 같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외방의 젊은 유생도 다 학문을 힘쓰지 않습니다. 예전의 일은 미처 모르겠으나 지난 10여 년 사이의 일을 보면 선비인 자는 다 학업을 힘써 혹 제 집이나 버스의 집에서 행랑방을 보수하여 날이 다하고 밤이 새도록 강론하여 마지 않고 생은 진사인 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책을 끼고 걸어다니는 자가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선비인 자가 다 걸어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말을 타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책을 낀 자도 없어 혹 소매 속에 감추거나 종에게 맡기며 한갓 남보다 아름답게 입기를 일삼아 다들 초피 이염을 착용하니 사습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날마다 더욱 심하여 갑니다. 요즘 특별히 사유를 뽑아서 교양하는 책임을 전담시키나 이것으로 오래 쌓인 버릇을 없앨 수는 없으니 부득이 상께서 성심으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절로 밝아지고 사습이 절로 바로워져서 해묵은 폐습도 바꾸어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외방의 향교 유생은 감사가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하여 학문을 권하고 엄명하게 고철하면 미활한 유생이라도 한두 서적을 읽게 되어 또한 향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도의 주인도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으니 상께서 유념하셨사니 상이 이르렀다. 과연 아렌바와 같이 근래 학교가 점점 예전만 못하여 지거니와 전에 경연에서도 이 패단을 여러 번 말한 자가 있었다. 특별히 법을 세울 수는 없을지라도 사유를 가려 맡겨 사유로 마땅한 사람을 얻게 되면 묵은 버릇도 바뀔 수 있을 것이므로 저는 이미 예조와 이조를 시켜 함께 의논하여 특별히 사유를 가려서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다. 다만 선비는 엄한 법으로 다스릴 수 없거니와 사유가 힘을 써서 하면 자연히 이 버릇이 없어질 것이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8일 기해 을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경륜에서 대간이 외방의 수령이 백성을 침탈하는 일을 아뢰었다. 수령의 현부는 감사가 잘 살펴서 치게 해야 할 것인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보이지 않으니 곧 각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사설의 군인을 빌어 쓰는 것은 그 배단이 매우 크거니와 수령이 사설의 빌어 쓰고 빌려주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 그런데 전에 조동지, 정, 승지 등이 혹 둑을 쌓거나 나무를 끌어가는 일로 관군을 많이 빌어 쓰다가 어사할 때에 잡혔으므로 이미 추구하게 하였다. 이것은 나타난 일이나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다. 또 이 공사는 전에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추구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추구를 맡은 차사원이 이제까지도 추구하여 아뢰지 않은 것은 게으름이 막심하니 차사원을 추구하여 아랠 것을 그 도의 감사에게 아울러 하유하도록 하라. 또 여느 때에 마문을 만들어주는 일은 감사, 병사, 수사 등이 공부로 만들어 주어야 옳은데 사사로운 일로 하는 자도 많이 있다. 요즘 송겸의 공사를 보면 수사 김수연이가 사사로운 일로 마문을 만들어 준 것이 지극히 옳지 않으므로 이미 나추하게 하였거니와 김수연은 파직하도록 하라. 또 무릇 결성에는 대사, 중사, 소사에 다 기한이 있다. 다만 외왕에 행위할 일이 있으면 원복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므로 한결같이 기한에 얽매일 수는 없겠으나 갑자, 레자의 시비, 곡직을 관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혹 청탁 때문에 권세를 두려워하여 지연하고 판결하지 않는 자도 있다. 오늘 경륜에서 정언이, 김건사 등의 일을 아뢰었는데 이 일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가 또한 많다. 대저 송사를 지연하고 판결하지 않는 것은 그 패단이 작지 않거니와 낱낱이 기한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나 하늘을 지나도 판결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지극히 옳지 않으니 형주, 한승부, 장례원에 물어서 해를 지내도 판결하지 않은 일이 있거든 초계하고 추구하도록 하라. 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정승의 뜻으로 아뢰기를 오늘 예조와 호조의 당상과 합조하여 의논하였더니 일본국 사신의 상무를 공무역하는 일은 조종조에서 가져온 상무를 전수 다 공무역하도록 하였고 개미년부터 제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일악동당이 가져온 물건은 본디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감한 수에 대해서 공무역할 것이 지나치게 적다고 여겨 이 때문에 분을 내어 이달 13일에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국가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교린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니 개미년의 예의에 따라 혹 더하거나 줄여서 해설을 시켜 짐작하여 마련하여 무던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김근사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만포첨사 이 형순의 첩정에 있는 야인을 꽤 오게 하는 일은 병주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랜 대로 윤허받았으므로 이미 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흉악하고 교활함이 많으니 꽤 오게 하려 하더라도 나올런지는 알 수 없고 혹 나오더라도 배단 없이 잡을런지도 기약할 수 없으며 잡아서 한테의 분을 풀더라도 저들이 이로부터 우리를 정직하게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신들은 말썽을 일으키고 원한을 만들어 끝없는 걱정을 열게 둘까 염려됩니다. 무릇 변경은 안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한때의 분풀이를 귀하게 생각하여 끝없는 걱정을 열게 되면 국가의 복이 아니니 우리가 차라리 저들에게 속을지언정 먼저 저들에게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다시 대신을 시켜 상야의 만전의 계책을 꾀하면 다행하겠습니다. 이 전교하기를 김근사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만포의 첨사는 아랜대로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이 형순의 공사를 보건대 변장이 까닭없이 야인을 깨오게 하여 덮쳐 죽이면 말썽을 빚어 일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저들이 이미
전에 도둑질하고서 이제 도둑이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비순하는 듯이 보여. 늙은 여자 석비를 위하여 마소를 많이 주고서 쇠안하였다 한다. 그러니 저들이 나올 때에 꿰어 말하기를 너희는 도둑질한 자가 아니다 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꿰어 데려오라고 말하여 행여 나와서 잡히거든 추구하고 저들이 도둑질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이 형순의 지략도 쓸만하고 병조 비변사도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하려 하였으나 계획할 일이 혹 반드시 다 옳지 않을런지 모르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는 것이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형조가 올린 해를 지내도 판결하지 않은 공사를 초기한 것을 내리면서 일렀다. 형조는 외방에 행위하여 왕복함으로 지체된다 하나 해를 지내도 판결하지 않은 사연은 외방의 원근을 물론하고 추구하라.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송순이 아뢰기를 무릇 학교의 법에는 본디 규모가 있으므로 한때의 법령으로 할 수 없으니 임금이 성심으로 힘써 행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당나라 때의 일을 보면 당태종은 학교를 건설하고 생원을 증광하여 교양에 도리가 있었으므로 그때는 인재가 배출되고 교화도 밝았는데 후사가 임금답지 않아 학사가 죄다 풀이 무성하여지고 교화가 쇠퇴해 가서 드디어 망하였습니다. 대저 학교의 흥패는 인재의 성수에 관계되며 인재가 성수하면 사습이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3대 이전의 일은 멀거니와 우리나라의 일을 보면 세종 성종께서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교양하여 인재를 만드는 일을 지극하게 하시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제 따로 법령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선왕의 성헌을 살펴서 해야 합니다. 선왕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이제까지도 남아있는데 학교의 법이 날이 갈수록 점점 잘못되어 가서 예의 염치가 썰어 없앤 듯이 거의 다하여 만리의 폐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선비의 일을 보면 혹 바탕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는 하나 나이 겨우 20에 벼슬을 구하게 급급하여 절행과 염치를 돌보지 않고 부영인자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이냐고 생각하여 금지할 줄 모르며 벼슬 한 뒤에는 자격에만 따라서 벼슬을 올리는 것이 출신한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 때문에 선비의 추향이 날이 갈수록 비루하여지고 학교에 관한 정사가 점점 쇠퇴하여 갑니다. 이 배단은 작지 않으니 상께서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학교 일은 요즘 경연에서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교양하는 도리가 점점 예전만 못하여 가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권장하고 징계하는 절목은 이제 따로 법을 세울 수는 없으나 사장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교도에 힘쓰게 하는 묵은 버릇이 절로 고쳐질 것이다. 또 자제의 현부는 부형에 말미암으니 부형 인자가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면 또 이 폐습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영사 심정이 아뢰기를 학교는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조정의 인재가 다 여기를 거쳐서 나오니 참으로 이른바 어진 선배의 관문입니다. 상께서도 우연히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요즘 더욱 학교의 뜻을 다하여 사유를 특별히 뽑으시나 사유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없고 훈고의 학문을 잘하는 자도 적습니다. 신이 젊어서 거관하던 때에는 장강, 반우영, 이문행 등이 가르치는 일이 오롯이 힘썼으므로 선비도 다 본받고 높이며 덕행을 살피고 학업을 묻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 감당할 사람이 있으면 다른 관서로 옮기지 말고 그 직임에 오래 있으면서 공효를 이루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하고 대사관 한승정이 아뢰기를 인재를 양육하는 방도는 마땅한 사장을 얻으면 장구의 학문에도 보탬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인재를 양육하는 방도에 있어 뜻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되 먼저 사장을 가렸는데 지금은 조정에서 논박받아서 다른 관세에 용납되지 않는 자를
차임하여 채우니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대사승은 참으로 가려 맡겨 권장에 힘쓰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다 학문에 전력하여 해먹은 패습이 절로 바뀔 것입니다. 근래의 패습은 다름 아니라 마땅한 사장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속이 쇠퇴함에 인심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므로 사장은 한때의 주종되는 사람이 아니면 선비들이 먼저 사장을 깔보는 마음을 가져 도리어 수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성경관의 허다한 권한을 반드시 다 마땅한 사람을 얻을 수는 없겠으나 사이의 이상을 주중되는 사람으로 가려서 차출하면 그 사람도 상의를 받으러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것이고 선비들도 다 공경하고 존경하여 사습이 절로 바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심정이 아뢰기를 이번에 북경에 가는 사신을 들여보내는 일로 승문원의 전례를 상고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진위사는 들여보내야 하겠으나 해내의 친왕과 13포정사도 모두 진향을 그만두게 하였다 하니 해외의 진향은 온편하지 못할 듯합니다. 전의 이를 상관이 수한 황태우의 상때에 진향을 하지 말라고 이미 명하였으나 그때에는 들여보냈다 하는데 이것은 그때에 잘못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진위사는 들여보내야 하겠으나 이미 진향사를 모두 그만두게 하는 것을 전하에 일렀으니 진향사는 들여보내지 않더라도 꾸짖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 부득이 진양을 해야 한다면 진이사로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에 노공필이 주청사로 북경에 가고 신은 사은사로 들어갔고 사흘째 되는 날에 성희안 박원종이 잇따라 들어가니 예부가 사명이 본다 하다고 여러 번 말하고 물화를 사러 왔다고 생각하더라 하는데 통사들이 박물을 빙자하여 사사로이 무역하는 물건을 많이 가져갔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해 덕건대 중국 등과록에 있는 책 문제에 조선은 진공을 빙자하여 사명이 빈번하고 무역하는 일을 많이 하므로 요동이 곤패한데 이제 거절하면 오랑캐를 대원한 도리에 어그러지고 거절하지 않으면 요동이 더욱 곤패하여질 것이다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사대를 중하게 여기나 중국은 무역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합니다. 상의원과 재용감이 공무역하는 물건은 주사처에서 공무역이라고 써주는데 혹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통사들이 마치 지금은 일악동당이 하는 것처럼 주사처에 간절히 고함으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신은 오로지 무역에 힘쓴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사명이 잇따라 북경에 가면 아마도 예부가 물화를 무역하려는 것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을 더욱 의심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부가 우리나라가 무역하러 왔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부득이 들여보낼 일이 있으면 어찌 무역한다는 이름을 피하느라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에는 진향을 모두 그만두게 하였더라도 들여보냈으니 전례대로 진향사를 아울러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심정이 아뢰기라 각도의 각포에 있는 병선, 조선은 조종조에서 본 뒤 정한 액수가 있는데 경호년의 외변 이후에 수사와 병사 등이 병선을 협파하고 경쾌선을 창조하여 10여인 또는 7, 8인으로 운용하여 방어에 편리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고 물가에 메어 두었으니 참으로 외변이 있더라도 이배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공세를 나르는 일은 많고 조선은 수가 적으므로 병선도 쓰지 않을 수 없으니 부득이 낡은 병선을 수리하게 하여 수군을 시켜 타고 다니며 운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로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정조에서 우연하게 헤아려서 설치한 것이 아닌데 지금은 파했으니 옳지 않습니다. 쓸모있는 병선이 이제 도리어 쓸모없는 물건이 된 것은 지극히 옳지 않으니 병조 비변사에 물어서 병선을 다시 설계하고 경계선을 혁파하면 또한 조군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물에서 외인을 막는 것은 본디 우리나라 사람의 장기가 아니므로 경계선이더라도 과연 이것으로 외인을 쫓아낼 수 없으니 조종조의 사던 일을 회사에 의논해야 할 것이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 아침 경연에서 조화상이 진위사, 진향사를 겸하여 가게 할 것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에 있을 때 의논하여 아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전에 수안, 황태우의 국휴 때 해내의 제후는 모두 진향을 그만두게 하였는데 그때 가지 않았으면 그만이겠으나 그때 이후로 진위사, 진향사는 모두 다 들여보내어 거행하여 온 지 이미 오래되었거니와 전에는 들여보내던 이 일을 이제부터 하지 않으면 아마도 옳지 않을 듯하다. 들여보내지 않더라도 책벌은 없겠으나 예부가 묻기를 전에는 진향사가 의뢰 들여왔는데 올해만은 어찌하여 오지 않았느냐 하면 대답하기가 또한 어려울 것이다. 또 전에 서반이 다른 날에는 오지 않더라도 묻지 않겠으나 조선은 오지 않았으나 안 될 것이다 했다 한다. 대저 사대는 중한 이름으로 후하게 해야 할 처지이니 진의사도 겸하여 가게 할 수 없고 진향사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이기의 일은 아랜대로 윤화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심정 우의정 이행 등이 와서 아뢰기라 간밤에 본부의 문서를 두는 누구의 불이 나서 노비의 정안과 오래된 등록이 죄다 탔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옛 아랫사람들이 불을 삼가지 않은 소치이겠으나 이것도 제변이니 신들은 재직하기 미안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간밤에 병조가 의정부에 불이 났다는 것을 봐서 아뢰므로 유문하고 표신을 내려 군인을 내어 보냈으니 지극히 놀랍다. 이 일은 아랫사람과 입직한 관원이 불을 삼가지 못한 소치이므로 제변이라 할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허경의 계본 만포첨사 이형순의 첩정에 야이들이 장차 나올 형세이다 한 것에 따라 기회를 타서 잡기를 청한 것이다. 이것을 내리며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이 계본을 보면 저들이 장차 전수가 나올 형세라 하였으니 이 기회를 봐서 잡아 가두고 심사선이 살해된 까닭을 상세히 물어 참으로 도둑질한 사람을 그 죄로 죄해 준다면 저들도 스스로 그 죄를 알 것인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빨리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의논을 거두어 아뢰어라.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2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의 의논 드리기를 이 일은 폐해 없이 잡는다면 이 모책도 쓸만합니다만 폐해 없이 잡는 것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잘 꿰어야 잡지 못한다. 잘 꿰하여 잡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 때문에 변방의 말썽을 더욱 일으키게 될 것이니 만전한 계책이 아닙니다 하고 좌의정 심정이 의논 드리기를 이미 변방의 일을 허귀에게 맡긴 것은 그 뜻을 둔 것이 있기 때문이거니와 허귀도 어찌 우연히 헤아려서 하겠습니까? 획책을 잘 하지 못한다면 허경은 제 몸으로 당해야 할 것입니다. 허경에게 맡겨서 성취하도록 책임지우고 허경의 공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이행의 의논은 정광필의 의논과 같았는데 상이 좌상의 의논에 낙점하고 전교하였다. 도둑의 괴수들이 상을 받으려고 자주 나오므로 허실을 엿보는 패단이 없지 않거니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들에게 더욱 속게 될 것이다.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저들이 깊이 들어가면 잡을런지도 기억할 수 없으니 이번에 나오는 기회를 타서 잘 꾀하여 잡으면 그 죄로 죄 주는 것이 옳겠다. 이 뜻을 병조 비변사에 말하여 그 도에 감사를 시켜 조처하도록 빨리 공사를 만들어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0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날씨가 매우 추우니 경련 등의 일은 위에서 분부를 내린 뒤에 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0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남포의 천둥이 치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전에 신씨의 자제인 권상이라는 사람이 제종 석비를 절상하여 잔인하게 죽였는데 접대 그 공사를 보았다. 여느 때에 자기의 종이라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거니와 국가에서 죽을 죄가 있는 자라도 반드시 삼복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절상하여 죽게 한 공사는 보기에 지극히 아름답지 않거니와 이 공사는 바야흐로 추구하고 있는가? 헌부에 물어 살펴서 아뢰라 하며 회개하기를. 이 일은 그 검취장을 보면 배워서 살행해 한 일은 없는 듯하나 때린 상처가 있고 어느 날 빈 곳간에 묶어 두었다 합니다. 지만을 아직 공초하지 못하고 바야흐로 치고 중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희미하게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김연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김안정에게 전교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술에 관한 일을 보면 다 예전만 못하여 천문과 지도는 본디 중요한 일이고 의술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므로 그 임무가 더욱한데 지금의 여러 기술은 이름은 있을지라도 교수가 거의 다 미열한 사람이므로 녹만을 먹을 뿐이고 한 사람도 기술에 정통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겠다. 내가 일찍이 조정조에는 여러 기술에 정통한 자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또 의료로 말하면 부인의 병을 진맥하고 약을 가르쳐 주므로 그 임무도 중요하니 부득이 정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정하게 가르치려면 반드시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가르쳐야 기술에 정통한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옛 사람이 부모에게 병이 있는데 어리석은 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불효이다 하였거니와 스스로 제 아비를 죽이는 것과 조금의 차이일 뿐이다. 가르치고 권리하는 방도를 예주를 시켜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부혹은 유계종은 전에 함경 북도 병사를 맡았을 때 탐호하기 이를 데 없었으므로 파직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곧 서용하였습니다. 징계하라는 뜻이 아주 없으니 파직하소서였으나 다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밤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하여 하늘에 깔렸다.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함경도 함흥부에 초혼부터 무지개 같은 백기가 서방에서 동방을 향하였는데 그 길이가 하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닿고 사흘 밤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황해도 안악군의 너비가 배 폭만한 백홍이 배처럼 넓게 일어나 남방에서 동북 간방에 비꼈다. 힘무지개.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7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1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삼척부에 백기가 천하에서
곧바로 남방을 가리키고 천하를 따라 돌다가 달이 뜨니 빛이 없어졌고 경상도 진도현에서도 백기가 서남방에서 일어나 동북방을 향하는데 명주 한필 길이 만하였다. 진도시로 64권 중종 23년 12월 18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어진이를 갖추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없고 어진이를 갖추는 데는 교양보다 먼저 할 일이 없다 하였다. 대의적 국가가 배양하여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도는 사유에게 달려있으므로 그 책임이 중대한데 요즘 서울은 이조와 예조가 함께 의논해 사유를 가렸으나 외방의 향교는 헛슬한 데가 많이 있다. 맞이는 작은 고리라 할지라도 훈도 김복창이 지난 정해년의 추동기에 거하하였으나 그 뒤로 이제까지 새 훈도를 차출하지 않았으니 이조가 지극히 게으르다. 그러므로 이조의 관리를 요즘 추구하게 하였다. 대조 사장이 어질고서야 인재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인재를 만드는 것은 조정이 뜻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근래 학관과 사장 중에는 한 사람도 가르치는데 힘쓰는 자가 없고 한간 농만을 먹을 뿐이며 바야흐로 훈도를 취재할 때 외람된 일이 많이 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무릇 취재할 때는 향시에 입격한 사람으로 하는 법인데 전조의 난관이 전혀 일을 살피지 않고 각 년의 방목도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향시에 입격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흔히 취재합니다. 대저 향시에 입격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낫지는 않으나 일찍이 학술을 닦아서 나아갈 바를 안다면 동몽을 가르치더라도 보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리에게 맡겨서 이토록 외람된데 그러한 까닭은 관원을 자주 갈아서 그 직임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조가 그러할 뿐 아니라 다른 각사의 관원도 거의 다 관의 일을 힘쓰지 않아 패습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한 관사를 보면 관원이 아직 한 가지 일도 살피지 못하였는데 또 관리니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대저 보통 사람은 반드시 육조 일을 먼저 알고 나서야 다른 관사에 써야 하며 육조의 관원은 더욱이 오래 맡아야 하는데 이제 이조의 관원이 자주 갈리므로 무릇 훈도를 제수하는 일이 이처럼 게을러지니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조의 난관은 반드시 30개월이 찬 뒤에야 다른 벼슬로 갈렸습니다. 전에 신이 이조 판세일 때 난관 정세견이 29개월 만에 체임되었는데 그때 달수가 차지 않았다에 그 판세를 추구하고 전세계는 도로 형주 좌랑이 되어 10개월을 지낸 뒤에야 비로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무릇 육조의 난관은 진실로 달수에 맞춰 오래 맡아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대저 지금을 자주 갈면 온갖 일에 착오가 많이 있게 되겠으나 바야흐로 사람이 부족하므로 부득이하여 혹 평천하거나 승천할 수도 때가 있으니 달수가 차지 않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미리 갈아서는 안 되니 전조는 잘 살펴야 한다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의금부가 추구한 정상과 도백송 등의 일을 여느 때에도 늘 아뢰려 하였습니다. 도백송의 일은 온 조정이 다 그러게 여기고 그 동료도 매우 미워하나 정상은 이 사람과 다릅니다. 당초의 김승호 정상의 첩의 아버지이다. 젊어서 미천하에 박근혜 집에 기숙하며 자제를 가르쳤는데 그 뒤에 어쩌다가 진사가 되고 또 별자가 되었고 상고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이 딸을 낳았으니 본디 미열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미 사인의 아내가 되었다면 첩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정상과 그 첩이 다 주의를 받았는데 몰래 간통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몰래 간통한 것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몰래 간통한 것이라면 중매한 사람이 어찌 매를 참고 승복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정상에게는 첩을 만든 것을 묻지 않고 몰래 간통하였는지를 물었으므로 이렇게까지 매를 참고 형문을 받는 것입니다. 몰래 간통하였는지를 그 어미와 중매한 사람에게 물으면 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백손은 변변치 못한 자이거니와 정상의 일은 과연 이 사람과 다른 듯하나 수령의 아들은 곧 사족인 사람이고 또 사자의 아내라면
처음에 미천하여더라도 처벌만들 수는 없다. 부인은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먼저 내겠는가. 이웃 사람이 드나들면 말을 하였을 것이다. 서로 간통한 것은 몰래 간통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추구한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러한 일을 신이 아뢰지 않으면 누가 감히 아뢰겠습니까? 정상의 일은 상께서 짐작해서 하소서. 도백손의 일은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매우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근래 사습이 아름답지 않아 음란한 풍습이 성행하거니와 사족의 아내를 자기 첩으로 삼는 것은 풍교에 관계되는데 이것은 교화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말세에 있어서는 오로지 덕교로 교화할 수 없거니와 형정은 보치의 도구이므로 또한 폐지할 수 없다. 정상의 일은 과연 몰래 간통한 것이 되므로 매를 참고 승복하지 않은 것이니 추구를 끝내지 않을 수 없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8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18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가다. 시강관 정언호가 입문하여 아뢰기라. 여기에 예는 서인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대저 서인은 비천하기 때문에 예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인데 서인의 참남함이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습니다. 여느 때의 집안에서 거처하며 공봉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겠으나 남들이 보는 곳에서 복식을 꺼리는 것이 없이 버젓이 사대부와 같게 하여 입지 않는 옷이 없고 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시중의 여자까지도 초피 모관을 버젓이 착용하고 저자에 앉아 있는데 법사가 금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뿐이 아니라 먼저 귀한 사람을 능멸하는 마음을 갖고 양반을 욕하고 때리는 자가 있고 시인이나 이서로서 조관에게 대변하여 욕하는 자도 있으니 서인의 참담한 배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사가 금지하기는 하나 이런 심상한 법금으로 할 수 없으니 오랜 패단을 고치려면 위에서 깊이 생각하여 그 마음이 글러지는 것을 바로 잡아야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일렀다. 말한 것이 매우 마땅하다. 요즘 여염의 일을 알지 못하나 대개 사치가 풍속을 이루어 예절과 분수를 범하는 것을 법사가 규철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법사의 관원이 눈으로 보고 단속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하리를 시켜 금지하는데 하리와 금난하는 자가 부동함으로 공공하고 미열한 자는 뇌물 줄 것이 없어 주의를 받고 참으로 참남한 자는 흔히 뇌물을 주어서 면할 수 있다. 이 배단을 일체 금단하려 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한갓 하리가 쓸쓸을 쓰게 될 뿐이니 부득이 이 배단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8일 을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알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8일 을유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하 유여림 등이 상차하기를 왕자가 이적을 대우하면 신의가 아니면 위엄을 세울 수 없는데 내 신의를 주의하여 능히 그 흉포한 마음을 제어해서 온 부락이 의리를 삼아고 덕에 따르게 하는 것이 곧 위엄을 보이는 것이니 이에 어그러지면 내 백성에게도 믿음을 받을 수 없는데 더구나 이적이겠습니까? 만포의 일을 듣건대 야인을 꾀오게 하여 함정에 넣는다니 결코 왕자가 차마 할 일이 아닌데 변장이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조정이 뒤에서 구차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신들은 아마도 조정이 신의를 잃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변방의 화란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준한 이적은 개돼지처럼 완악하여 때와 틈을 엿보며 반드시 곡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개교할 것이므로 국가가 믿고서 먼데 사람을 회유하는 방도는 신의로 대우하는 것일 뿐입니다. 조정의 모책이 좋지 않아 어루만져 누르는 것이 마땅한 방도에 어그러져서 갖가지 신의를 망합에게 잃고 또 왕산적하에게 잃는 데다가 더구나 구축할 때에 한부가 공을 좋아하여 죄 없는 자까지 죽였으므로 복수하려는 생각을 품는 것은 금수라도 그러할 것이니 저들이 분노를 품고 흉악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전번에 있었던 만포의 사변이 어찌 변장만의 잘못이겠습니까? 분노를 쌓고
말썽을 거듭한 데는 그렇게 만든 까닭이 있는데 어찌 다시 우리의 신의를 잃고 위엄과 신망을 손상하여 뒷날에 끝없는 화란을 열겠습니까? 대저 광망하고 경솔한 무리는 그의 공을 좋아하고 공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의 일을 일으키는 일을 이롭게 여기는데 이는 자기에게 돌아가나 해는 나라에 미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성명을 거둬 후회를 끼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것은 내가 홀로 결단할 일이 아니니 병조와 비변사에 물으라.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8일 이어서 번째 기사 전라도 태인현의 백기가 서방에서 동방을 향하여 언하에 이르렀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8일 일곱 번째 기사 황해도 안악, 신천, 재령, 문화, 장령 등의 고을에 초경부터 너비가 백폭만한 백콩이 하늘을 가로질러 남방에서 동북간방으로 비껴갔다가 사경이 되어 사라졌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9일에는 병술 첫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형, 비변사, 제조, 안윤덕 등이 의논드리기를 시종이 소차의 뜻도 있으리라는 것을 신들이 모르는 것은 무득이해야 할 일이므로 전일 이미 의논을 아뢰었거니와 오늘 다시 의논하였으나 별로 다른 뜻이 없습니다. 아니 찬교하였다. 아래 내용이 과연 마땅하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관 정세복은 빙거의 장빙을 적간할 때 골문 밖으로부터 겉옷 위에 털옷을 입었고 길에서 만난 재상이 말에서 내렸는데도 말을 타고 지나갔다 한다. 명을 받들고 가더라도 말 위에 스스로 읍해야 옳은데 재상이 말에서 내려도 말 타고 지나갔다면 사죄가 더욱 마땅치 않다. 교만하고 방종한 폐단이 없지 않으니 먼저 파직하고 나서 의금부에 내려 추구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만포첨사 이 형순의 도둑의 괴수를 유인하는 이 일은 전일 사중이 끝없는 환란을 열어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므로 아뢰었는데 이제들이니 다시 그 공사를 마땅하게 여겨 시행한다 합니다. 전에 망합과 왕산, 적하의 주를 다스린 뒤로 변경이 무상함으로 변장이 잘못 생각하고서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저들이 검수 같기는 하나 곡직을 아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요즘 평안도 절도사 조윤손이 계본을 보면 동청래가 주벌되고 이미 20여년이 지났으나 저들은 오히려 분언을 품고 있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일을 허실은 알 수 없으나 이에 의하여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 한번 그릇된 처사가 있으면 마음에 있지 않고 늘 분언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들이 먼저 범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도리를 잃어서는 안 될 거거니와 꽤 오게 하여 잡더라도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대저 변경은 안정이 첫째인데 어찌 우리가 먼저 신의를 잃어 함부로 끝없는 걱정거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 이 형순의 계책을 쓰지 마소서. 또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는 것이므로 모든 공사를 반드시 먼저 묘당의 대신이 알게 한 뒤에 시행해야 옳은데 이제 평안도 감사의 계본에 관한 공사는 병조와 비변사가 정부에 사사라이 통보하기만 하고 정부에 신고하여 회개하지 않았으니 병조와 비변사가 매우 잘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만포의 일은 대감과 시종이 이런 논결을 한 것을 내가 헤아리지 않은 것은 아니나 상시의 병가의 일은 중앙에서 멀리 절제하는 것을 폐사라 하거니와 이미 큰일을 대신에게 맡겼으면 그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 성취하도록 요구해야 옳다. 나머지도 다 윤호하지 않는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9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목을 진강하내였는데 진강이 끝나고 검토관
김홍윤이 이 사는 삼족이 멸하여졌다는 말에 따라 아뢰었다. 이 사는 이를 데 없는 소인이니 죄는 죽어 마땅하나 그제로 죽지 않았으므로 강목에 특별히 썼으니 서법이 이러합니다. 상체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본디 그 죄로 죄주어야 옳습니다. 또 조고는 청고의 한 소인인데 그 임금이 총명을 가려 깊은 궁궐에 거처하게 해서 외인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서 그 술수를 행하여 그 계책을 부리려 하였으므로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감개가 분명한데 후세 임금들도 깊은 구중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곤간하게 그르쳐지지 않는 사람이 적습니다. 대저 가리는 실수는 임금이 깊이 염려해야 할 것이며 간사한 실수가 행해지지 않아야 아래 사람의 뜻이 절로 위에 통할 것입니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19일 병술 6번째 기사. 밤에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하여 하늘에 깔렸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0일 정해 첫번째 기사. 경상 주하도 전마 별감 권장이 계본 각포의 첨사 만호로서 어사에게 잡힌 사람을 추구한 일이었다.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김철수는 전에 경상 좌도 수사였을 때 적지 않은 방어 군주를 정승제에게 사사로이 빌려주었으니 지극히 거르거니와 그 도내의 해운포 만호가 수군이 부족하다고 즉시 정하여 보내지 않았으니 영리에게 이를 맡겨 보내어 사사로 고목을 통하여 강제로 정하여 보내게 하였다. 대적 군인을 사사로이 빌려주어 백성을 힘든 일에 부리는 것은 그 폐해가 적지 않으니 빨리 전지를 받들어 의금부를 시켜 추구하라.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은 자도 많이 있겠으나 나타난 일은 추구하여 주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 정승진은 당초에 어느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 계본을 보니 바로 정사룡이다. 이 사람은 전에 무리가 있어 주의를 받았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끓이는 것이 없으니 명사로서 외방에서 이렇게 폐단을 지었으니 지극히 그러다. 파직하는 것으로 성전을 받들고 관군을 사사로이 빌어 둑을 쌓아 폐단을 지었다는 사연으로 틀을 만들어 추구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0일 정해 두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얘기를 강독하였는데 검토관 김홍윤과 홍윤이 군자는 황발에게 식한다는 말에 따라 아뢰기를 임금의 덕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임금으로서 노인을 공경하면 나라 사람이 다 그 노인을 공경하고 백성의 덕이 따라서 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종족 이래로 양로의 잔치를 베풀고 기영의 모임을 거행하는 것이 지극하인데 근래 오래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은 것은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시에는 양로의 연 같은 일을 다 거행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재상은 젊을 때부터 왕가의 일에 애써왔고 나이와 지위가 함께 높으니 기영의 모임은 더욱이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영의 모임에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도 적겠거니와 전에 없던 전례를 특별히 거행하면 그 사람이 한때 존총될 뿐 아니라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다 노숙한 사람은 더욱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후세의 빛을 남기는 것이니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흉년이 들고 제2가 거듭 나타나므로 모든 연락에 관계되는 일을 일체 멈추었으나 과연 아랫바와 같이 기용과 경로의 예를 폐지한 지 오래니 거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며 한 형륜이 아뢰었다. 성중조의 신이 일찍이 보건대 상께서는 양로연을 행하시고 중군께서는 노녀연을 행하시되 아니하는 애가 없었습니다. 근래는 해마다 흉년이 들고 제2도 거듭 나타나므로 이러한 일은 다 멈추었으나 양로연은 과연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영해로 하면 이품 이상은 70세, 통정 이상은 80세 이상인 사람이라야 참석할 수 있으니 이 모임에 참석할 사람이 조정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올해는 곡식이 조금 잘된 듯하니 내년 봄쯤에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김근사 등이 이생지를 쟁송하는 일은
모든 송사에는 세 번 득신해야 하는 법이 있으므로 한때 판결된 것으로는 그 곡직을 알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의 일은 대개 다 바르지 아니하여 이반을 받았으나 분명하지 않은 자도 있고 이반이 없는 자도 있고 입송하지 않은 자도 있고 이반이 착오된 자도 있으므로 부득이 속공으로 의정하였습니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건사 등이 전지를 쟁송한 일은 내 생각과 대신의 의논이 다 한두 재상이 논박받은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곡직을 가려서 부정한 자를 죄주어야 하며 그러면 그 염치를 닫고 일도 소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요즘 대간이 여러 날 농계하기에 형조가 봉건한 다음에 주의를 다스린다고 답하였는데 이제 형조가 내 송자가 다 부당하므로 곡직을 알기 어렵다 하니 파직할 것인지 또는 본직만을 가할 것인지를 빨리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의논을 모으라.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0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 드리기를 이 일은 형조 판서가 다 바르지 않아서 곡직을 가리기 어렵다고 한 말이 지극히 온편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이는 반드시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먼저 하였거나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먼저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더욱 심한 자가 있을 것이며 재상이 거치는 그 일이 작지 않으므로 쉽사리 처결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사람을 추구하지 않고서 곧바로 다들 파직한다면 일이 옳지 않으니 추구시키소서. 그 답통하는 말을 보면 곡직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부정한 자를 알아서 조해주는 것이 사체에 있어서도 마땅합니다. 모든 일이 반드시 다 옳거나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 형조가 가리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지는 속공해야 마땅할지라도 죄를 다스리는 것은 분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심정과 이형의 의논도 같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라 만포의 도둑의 괴수를 깨어잡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는 뜻을 이미 다 아뢰거니와 대신의 의논이 똑같지는 않은 듯하나 대간과 시종이 농계한 뜻과 대개 서로 같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상께서 선비의 말은 경상의 도리를 지키자는 것이므로 오할하여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이제 신은 특별히 합사하여 와서 아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침 오늘 조참하려 들어왔다가 무단히 물러갈 수 없으므로 감히 온편하지 못하다는 뜻을 아뢰는 것입니다. 건년 이래로 변경의 일에서 상께서 조처를 잘못하신 일이 잠은 많거니와 변경의 일은 중대함으로 요란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우리 변장을 죽였으므로 인정이 놀라워하니 누군들 잡아 죽여서 한테 쾌하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말하기를 작은 것을 참지 않으면 큰 모책을 혼란시킨다 하였습니다. 조금 쾌한 것만을 힘쓰고 참기 어려운 데서 참지 못하면 일이 흔히 착오에 빠지니 모른지기 참지 못하는 데 유의하여 그 참지 못하는 것을 참아야 비로소 만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인이 오면 그 용모와 형체를 아는 사람이 있으므로 잡을 수 있다고 하나 예로부터 변장은 거의 다 공세우기를 좋아하여 혹 사냥하는 사람을 잡아 도둑이라 지칭한 자도 있었는데 신들이 어느 사람이라고 지적하지 않더라도 성감이 본뒤 환히 아실 것입니다. 이제 잡을 자가 무사람이 모두 아는 도둑의 개수라면 모르거니와 지휘하는 사람이 자기의 공을 바라고 도둑이 아닌 자를 도둑이라 하여 잡는다면 저들이 다 성명을 갈아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그 지휘하는 자의 말을 믿고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오지 않아서 다행히 벗어나고 죄가 없는 자는 꾀임을 당하여 살해된다면 말썽을 만드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것이며 저들이 이로부터 우리나라를 믿지 않아 뒷날에 나오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의심하여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와야 할 형세가 있더라도 혹시 나오지 않는다면 저들 땅의 소식을 전혀 들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허위이든 진실이든 간에 저들의 말을 들어 헤아려서 조처하는데 이제 뒤의 정상을 모른다면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또 듣건대 저들 50여 명인 한 늙은 여자 석비를 소환하여 온다 하는데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50인 가운데 정적이 5, 6인을 잡더라도 그 나머지는 이미 논상을 약속하였으니 이제 속일 수 없으므로 부득이 논상해야 할 것이며 논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한 가지 일로 2번 신의를 잃는 것입니다. 선에는 인물을 세안할 때 나오는 저들이 많아도 15 내지 16인을 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토록 많거니와 이 40여인에게 다 쇠한한 공을 베푼다면 뒷날에 반드시 이 일을 빙자하여 전례를 끌어대어 수없이 나와서는 전에는 늙은 여자를 쇠한하여도 오히려 많이 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째요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할 것인데 그러면 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니 그들이 바라는 대로 들어주어 수다히 논상하며 마침내 끝없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도둑을 잡지 못하는 것은 분한 듯은 하겠으나 오히려 뒷날의 손해는 없습니다. 두 서너 사람을 잡아서 끝없는 걱정거리를 만든다면 한때 쾌한 것이 뒷날의 뉘우침으로 보상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우리가 속을지언정 먼저 스스로 신의를 잃어 후회를 자초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이미 변경의 일을 헉윙에게 맡겼으므로 맡겨서 성취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병가의 일은 중앙에서 멀리 절제할 수 없다 하셨으나 당초에 조정이 허경에게 맡긴 것은 두세의 도둑을 깨어오게 하여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잘 조치하려는 것이었으며 신들이 농계하는 까닭도 중앙에서 멀리 절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비의 말을 오할하다 하지 마시고 쾌히 따르소서. 또 김근사 등이 전지를 다툰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추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누구는 정상이 이러하고 누구는 정상이 저러하다는 것을 대중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혹 용서할 만한 자도 반드시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조정의 사대부로서 서로 전제를 다투어 염치의 마음이 아주 없습니다. 명사도 이러한데 무죄한 백성이야 말할 것도 없겠으니 모름지기 이 사람들을 주의 주어서 그 나머지를 징계해야 합니다. 신들이 농기하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사풍을 위해서입니다. 추구하여 묻더라도 이제 듣건대 김건사는 사명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 있으므로 그 처남 조수충이 그 종의 이름을 썼다 하여 또 형조의 취송 문안을 보면 김근사의 종이 전혀 취송하지 않고 김근사의 원정인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니 추구할 때도 이에 따라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곡직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 걸어낸 까닭이 있을 것인데 이제 추구하더라도 각각 변명할 것이니 공초하여 변명한 말을 옳게 여겨서 쉽사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쉽사리 용서한다면 당초의 사풍을 위하여 농계한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형조가 다 부당함으로 속공할 것이다 한다 하니 이것으로 더욱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결단하여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나라의 큰일은 문의하여 다 같은 뒤에야 시행할 수 있거니와 이제 시종의 진소와 대간의 논계는 나도 독단하기 어려우므로 널리 조정의 의논을 듣지 않을 수 없으니 내일 의정부 병조 비변사 한승의 당상과 육조의 참판 이상과 중추부의 당상 중에서 이를 의논하는 데 참석할 만한 자가 골정에 모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김근사 등의 일은 내 생각에 곡직을 가려서 주의주고자 하는데 형조의 이 공사에 대하여 대신이 다들 추구하면 그 곡직을 알 수 있다 하니 대신의 의논에 따라 추구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0일은 무저 네 번째 기사 밤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하는데 길이가 배에 2필쯤 되었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육조 한승부 중추부 비변사가 빈청에 모여 만포의 도둑 괴수를 깨어내어 잡는 일을 의논하였다.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이양, 이조판서 홍숙, 예조판서 윤원보, 공조판서 조원기, 제2중추부사 조계상, 이자견, 한승부 판윤, 김당, 동지중추부사 이권, 우윤, 유관 등의 의논은 불가하다 하였는데 정광필이 아뢰기라.
이 일은 신들의 생각에 지극히 어렵다고 여겨지나 자늘 이미 다 의득하였거니와 대저나라의 큰일은 품은 생각을 주의다 아뢰어야 하겠으나 변방의 모책에 관한 일을 소신이 집착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전일 의논한 것을 따르고자 이제 감히 따로 의논을 아뢰지 않습니다. 대저 대간 시종이 논한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고 좌이정 심정 병조판서 이형 좌찬선 김급필 좌참찬 안윤덕 형조판서 신공재 동지 중추부사 김석철 이지방 호조참판 손주 형조참판 이사균 병조참의 유님 참지 유윤덕 등의 의논은 가하다 하였는데 심정이 아래기라. 신의 의논은 정광필 등과 다릅니다. 과연 대간의 생각과 같다면 정광필이 아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의 중신에게 변방의 일을 오로지 맡겼으므로 을에 맡겨서 성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멀리 절제하며 의논이 한결같지 않아 시비가 서로 어지러워지면 이것은 오히려 길가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딸을 발을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허경의 공사를 보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포첨사 이형순의 접정에 따라 계본을 만든 것이니 이 일이 그 생각이 맞으므로 따로 공사를 만들어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저 허경의 절제에 따라 공효를 이루도록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정광필, 심정, 이형 등이 아뢰기를 요즘 3, 4일 동안 밤에 100기가 하늘에 비끼고 낮에는 1000기가 또 분명하지 않은데 신들은 그것이 어떤 상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나 선유가 병상은 곧 변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곧 사라지지 않고 한밤에 또 하늘에 깔렸으니 이러한 일은 상께서 공구수성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변방에 하유하셔야 하겠으나 천상이 어느 일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하유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저 성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변장이 살해당하였으므로 지옥을 잊을 수 없는 일이며 지옥을 씻는 일을 끝내 또한 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부득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 적인들이 나오는 기회를 타서 잡으면 지옥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니 허경에게 변방의 일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행여 잘못 조치하는 일이 있으면 절로 조정의 책망이 있을 것이니 그가 하는 일을 보아서 조치해야 옳을 것이다. 또 백기가 하늘에 깔린 변은 나도 보았고 이제 대신이 병상이라고 하려는데 이것은 역시 제2인이 변방이 좋지 않은 일과 모든 정사할 즈음에도 놀랍고 두려워하여 닫고 살펴야 한다 하였다. 정광필과 이행 등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수혜하는 사람을 차라리 받지 않고 말지언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늙은 여자를 수연하는 일로 나오는 무리가 50인이나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우가 어떠한지를 보려는 것이니 그 계책을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잡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기회를 버리지 않고 잡더라도 뒷날에 뉘우침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저들이 반드시 나오려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니와 나오지 않는데도 헛된 일에 계책을 베풀었다가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들도 이 꾀를 알아서 우리나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일을 이루지는 못하고 한갓 우리의 얕은 꾀를 누설하여 변방의 말썽을 돋우는 게 될 것입니다. 변방의 일은 진실로 쉽사리 요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 일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한두 해 동안 지옥을 씻지 않더라도 오히려 해롭지 않으니 함부로 허술한 계책을 만들어 변방의 일을 일으키고 말씀과 환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속임수로 변장이 개청하였더라도 본 조정은 본디 억제하고 쓰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 일을 성취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변장을 논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조정이 변방의 일을 조윤손과 허경에게 맡긴 까닭은 서방의 근심을 잊으려는 것이다. 처음에 이미 가려 자출하여 맡겼는데 이제 또 일마다 따르지 않으면 또한 섭섭할 것이니 허경과 변장에게 맡겨서 절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조계상을 겸 동지 의금부사의 유고를 한승부 좌윤의 유관을 우윤의 이사균을 오위 도청부 부총관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의 백홍이 하늘에 비꼈다. 흰 무지개를 말한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밤에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하였는데 길이가 배 두 필쯤 되었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무장현에 백기가 서방에서 언하에 이르렀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하여 한 배 길이쯤 되었는데 그 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 한승부 주하연 유보는 전에 전라도 관찰사였을 때 잘못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곧 본직을 재수한 것은 온편하지 못하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유보는 전에 전라도 감사였을 때 생원 진사를 권농관으로 삼았거니와 대간이 낱낱이 들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전에 추구할 때 그 공함을 보니 그 생각은 다름 아니라 농상을 중하게 여겼을 것이고 따로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은 알 수 없다. 연호하지 않는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대간이 아뢰기를 고령 첨사 이장기는 공세우기를 좋아하여 일을 일으킬 뿐더러 전에 폐조에서 나인에게 비일부터 인륜의 일을 크게 잃은 것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침뱉고 욕하여 폐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공론이 행해지지 않아 점점 동방과 서반에 서용되어 계제의 벼슬에 오르고 또 당상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오히려 저와 같으니 조정의 정사를 알만하다 합니다. 또 전에 평안도 우후였을 때 불법을 많이 행하여 첩을 씻고 순행하고 진바리가 길에 차고 군조를 침탈하여 자기를 공봉하는 것으로 삼았으므로 서인의 이제까지도 그의 고기를 먹으려 합니다. 사대부 사이에서도 늘 동배주 장기들을 버젓이 빼앗아 간통하고 태연히 부끄러움이 없으며 또 가진 방법을 다하여 권요일을 아첨하여 섬김으로 사론이 들끓고 울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자절하여 공론을 펴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밤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해 한 배 길이 남짓하였는데 그 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이환을 북경에 보내어 진위하게 하고 이 지방을 보내어 진양하게 하였다. 황후가 붕서하였기 때문이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속 삼강 행실은 이미 대내에 드렸거니와 성종조 초년부터 폐조와 당대까지의 충신, 효자, 열부 등의 일을 속 삼강 행실의 예의에 따로 한 책을 만들었어서 아래라.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밤 곤방에서 희미하게 천둥치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명정전의 처마 밑에 나가 나래를 보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밤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하였는데 한 배 길이쯤 되었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김근사 등이 전지를 쟁송한 일은 이제 추구한 공사를 보니 그 가운데 과연 애매한 자가 있다. 김근사는 그때 북경에 갔음을 모른다고 하고 윤희인도 관여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누가 정직하다고 가르쳐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이미 전에 의논한 일이나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30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김근사 등의 이런 사헌부가 추구한 공사를 신들이 다 이미 보았습니다. 범한 것이 확실하다면 부득이 주의를 다스려야 옳겠으나 확실하지 않다면 미천한 백성의 일도 분간해야 하는데 더구나 재상의 일이겠습니까?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저 그 공함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으나 김근사, 윤희인 등은 대송한 정상이 없는 듯하니 이것은 용서할 만합니다.
상께서 전지를 내려 물으셨는데 이 품인 재상이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답한 말이 바르다고 한다면 진실로 분간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사람의 일은 대간이 다들 파직할 것을 아뢰었었다. 김근사, 윤희인의 일은 내 생각에도 진작해서 해야 할 줄로 안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30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등이 아뢰기라. 이번 정조사의 회례연의 객서는 입참하지 않게 하였으나 작은 일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되겠으니 객사를 모두 입참시키소서. 또 진작하는 일은 상께서 낙점해서 하시고 이것을 객사에게 말하면 진작하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무방할 것이며 어탑 아래에서 진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거주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 국왕의 사신 이므로 늘 조화 때와 아이를 조차면은 다 따라 참여하였는데 회례의 연회만 참여하지 않으면 사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북경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경성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문득 의심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을 보면 크건 작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런 예조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또 객사가 입참하면 예조판서가 을에 따라 참여하는 법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이 일은 해야 할 처지라면 본디 미리 준비해야 옳을 것이다. 과상과 내려줄 물건이 아마도 부족할 듯한데 부족하지 않은 형편이라면 입참시키도록 하라.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0월 30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유시 말의 상이 취한문으로부터 나와 춘당대 위에 나아가서 시위하던 제장과 선정관에 명하여 다 앉도록 하고 또 예조에 명하여 악생이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었고 각색 화포를 쏘고서 파한 뒤 상이 환궁하였는데 밤이 7, 5점이었다. 1고는 밤을 5등분한 첫 시각으로 일경과 같다. 예전에는 북을 쳐서 시각을 알렸으며 이렇게 말한다. 5점은 일경을 5등분한 마지막 시간이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30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밤 백기가 곤방에서 동방을 향하는데 양끝이 사라지고 길이가 배 반필쯤 되고 형색이 희미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30일 정유 여섯 번째 기사 유운의 줄기 사신은 논한다. 유운은 성품이 영호하고 시가를 잘 엎었다. 20세에 문가에 오르고 35세에 가선대부에 올랐다. 김효는 청류의 난대에 대사원으로서 조광조 등을 구제하려 하였으므로 본심은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권세를 잡은 자에게 쫓겨나 무자년에 집에서 죽었다. 문명이 있을 뿐더러 이제가 있어 평소에 공부로 기대되었었는데 끝내 크게 쓰이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아까워하였다. 그러나 그의 풍류의 여우는 이제까지도 남아있다. 대사원이었을 때에 한번 신의 무리를 베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괴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버림받아 양성해서 살 때에는 집에 저장한 물건이 없고 시와 술로 스스로 즐겼다.